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네. 요즘에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핫한 텀블러 아시죠? 아, 핑크색. 스탠리 스탠리. 퀸처 텀블러. 예. 예. 제가 그거를 앞권에 업로드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보시라고. 그게 지금 오픈런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진짜. 아, 미국에서? 네, 엄청날 정도라서. 네. 근데 그게 또 그러면 이제 그냥 인기 있고 끝나면 또 그 저희 3%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막까지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인기를 끌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 또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가 압권 콘텐츠로 오늘 저녁에 올려놨으니까 네.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제 근데 거라서. 국내에서는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요, 팔아요. 아, 지금 팔고 있어요? 네, 팔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기는 아닌데 근데 따라가죠, 이제. 곧 따라가겠죠. 곧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템이라. 예. 네. 알겠습니다. 맥킨토시 텀블러 하나 만들까? 아, 그럴까? 네. 예.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또 월요일이 시작되고요. 이번 주는 또 실적 발표가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FMC 또 금리 아유. 금리 결정하는 이제 FMC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번 주는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기업 실적 발표를 좀 보게 되니까 뭐 인텔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기도 또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가 또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도 뭐 조금은 다른 기업까지도 조금 퍼져 나갈 수 있는 네.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먼저 체크 포인트 먼저 보고요. 그 뒤에 가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많은 이제 비관론자들이 있으시고 뭐 네. 신중론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론자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많은 우려를 이 긍정론자들이 어떻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조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화면이 안 나오고 있구나. 예. 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멈님께서 참 연결됐습니다. 안 됐나? 네, 어머님께서 정말 뭐 미국만 의미 있는 실적 발표 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는 국내 시장들도 이제 미국 증시에 많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체크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91% 하락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2.04% 하락, 퀄컴이 마이너스 2.43% 하락, 애플은 마이너스 0.9% 하락, 일라이릴리가 1.85% 하락, 상승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상승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7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79불까지 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사실 밑에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유가가 크게 또 튀어 올랐었죠.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해서 미군 3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바이든이 보복을 좀 시사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유가 시장이 크게 이제 출렁했던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앞으로 향후 중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작년부터 정말 시장을 정말 뜨겁게 만들었던 헝다그룹 사태가 있었는데, 자, 오늘 헝다그룹이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체 규모 사상 최대 3천억 달러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 청산 명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정말 0.1달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센트. 와. 근데 지금 20%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큰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가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잉의 조사 지연으로 인해서 에어버스와 같이 좀 회담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잉에 대한 많은 악재가 결국에는 에어버스의 어떤 수혜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한 5시인가요? 4시쯤에 또 브레이킹 뉴스로 이게 나왔었는데 소니가 아프리카의 게임 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되면서 플레이스테이션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니의 자회사를 통해서 네. 아프리카의 그러한 이제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에 크게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게임 업계에서 좀 약간의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일본에 관련된 일본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일본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토요타도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인데 엔진 테스트를 잘못 처리한 10개 모델의 출하를 중단한다라는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니는 호재가 나왔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또 악재가 나오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테스트를 잘못 처리했다는 게 그 결과를 조작했다는 거죠. 정확한 제가 헤드라인을 갖고 왔는데 네. 예, 뭐 조작하는 것도 조작하는 거지만 그 엔진 테스트라는 그 외에 기타 다른 이제 업체겠죠. 네. 예, 그 업체에 뭔가 좀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가서 아마 어떻게 또 조사가 나올지 네. 예, 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의 주가가 7.1%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추이를 물어보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이체뱅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비트코인의 뭐 유명한 네. 또 많은 이제 트레이더 분들도 비트코인은 앞으로 향후 20%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CNBC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의 조정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체크 포인트는 네. 얼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내용. 내용 이제 뒤에 있는데요. 그 전에 올해 이제 사상 최고가가 5번 갱신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그래서 2021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 70번 이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1년에 70번. 그렇죠. 그리고 2022년 한 번 첫날이죠. 첫날. 네. 첫날 한 번 딱 찍고 나서 주르륵 빠지는. 예. 그래서 뭐 물론 지난해에 정말 지난해만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0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는 한 번도 찍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2023년 주가 정말 괜찮았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2021년 또는 2022년 초반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작년에 네. 본전까지만 온 느낌.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4년이 시작되면서 5번 정도 이제 일단 기록을 하게 됐다. 네. 자, 이러한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의 1월 26일 기준으로 해서요, 어떤 자산들이 좀 상승했나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오른쪽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하락을 한 부분인데, 하락한 부분에서 그냥 제가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은 중소형 기술주들, 특히나 뭐 미드캡이나 스몰캡들은 좀 그래도 조정을 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상승했던 자산군을 좀 보게 되면 7가지가 일단은 8가지죠. 네. 예, 8가지 자산군이 좀 올라가게 됐는데 순서대로 제가 왼쪽에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US 크로스 성장주들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가 그 다음에 기록을 했고 원자재 그리고 좀 배당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러한 분들은 또 우선주를 많이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우선주가 또 4위를 기록했던 네.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그룹들이 그리고 좋았다. 라지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 가치주, 하이힐드 채권의 순으로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스닥 100 지수가 가장 상단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붐이 1월까지도 연결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M2라 그래서 뭐 광의 통화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동성 자체가 이 하락률이 그로스니까요. 이거 자체는 이제 성장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받았던 이제 여러 부양책 과정에서 이 이후에 사실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세이빙에서 적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부채로서의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 유동성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마어마했었죠. 좋았죠. 3분기가 4.9% 지금 나왔고 이렇게 하락한 것을 경제 성장률에다가 고스란히 반납을 했죠. 이걸로 그렇죠. 이걸로 내가 돈 써줄게 성장률 올려놔라.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3%대 나오고 그렇죠. 참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소비입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메인 주제는요. 사실 나는 시장의 긍정론자인가 부정론자인가, 부정론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신중론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2023년 초반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주제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항상 이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월가에서도 뭐 너무너무 다양하죠. 너무너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의견들을 서로 반박하는 의견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긍정론자의 입장에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신중론자의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2024년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신중론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들의 뒷받침한 내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 대표적인 것을 좀 보게 되면 10년 만기 이상의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을 때 이거를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왔던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통계상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예측 지표로서 많이 쓰인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감원 또는 부서 축소 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실업률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론자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는 비교적 장단기 금리 역전 자체는 예측 지표로 좀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을 의미하는 것 자체가 통화 긴축에 있어서 신용 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경제와 주식시장 모두 무너뜨리는 금융위기가 촉발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금융위기는 왔다. 우리가 이미 겪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SBB 사태를 비롯해서 지역은행의 붕괴를 이미 우리는 겪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을 통해서 자금 조달 프로그램 통해 미국 은행에 이제 공급을 했고 이런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 금융위기를 우리는 막았다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것도 부양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 지금의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급여와 투자를 통제할 때 그러니까 감원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시장에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근데 현재로서는 일부 기업들의 감원이 지속되고는 있는데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실업률을 끌어올릴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 증가 없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이 경제 전망은 훨씬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초입 구간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 투자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생산성 붐의 초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생산성이 좀 높아지면은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이 가격 인상 부담에도 좀 덜게 되면서 좋은 실적으로 좀 연결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
있는 그 해에는 집권 정당의 선거 정책 관련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네. 예, 물론 이 부분을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으로 전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4년에서는 경기 침체는 안 온다라는 게 그런 반박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이 좀 감소함에 따라서 소비자 지출이 줄어든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의 부채가 지속된다면 결국엔 지갑이 닫히고 큰 타격을 입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세 가지로 인해서 이거를 또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자, 팬데믹의 다양한 사고방식의 근로 환경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좀 순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가펜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노동 참여율이 급증하게 되면서 총 노동 시장이 급증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 증가를 뒷받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소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고용률은 여전히 높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윌리엄 블레어 전 총리의 전 총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13일 끝나는 주에 1년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정말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소비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까지 지출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괜찮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끝까지 써요? 끝까지 쓴다는 거야. 끝까지. 내가 직장을 잃을 때까지 돈은 끝까지 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장을 잃고 끝까지 쓰고 다음 직장을 옮기면서도 바로 지출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소비는 아직 강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는 좀 재밌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애널리스트죠. 과거 지금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요 누적으로 75조 달러의 순자산을 소비하거나 또는 상속자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미국 주택의 소유자를 한번 보게 될 텐데 미국 주택의 소유자가 약 40%가 몰기지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록적으로 낮은 모기지 금리를 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소비 여력, 그러니까 금리 인상 또는 몰기지 금리의 어떤 상향 조정에 따라서 이 부분이 소비가 많이 깨질 것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안 봐도 된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던 많은 순 자산이 네. 결국에는 다시 흘러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소비가 앞으로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좀 느껴졌고요. 다음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다시 튀어오를 것이다 라는 신중론자들의 이야기가 좀 있죠. 물론 최근에 중동의 지정학적 악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과거에 1970년대 후반대에 폴 볼커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잡았더니만 다시 튀어오르는 소위 낙타 등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튀어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낙관론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오르기 힘들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급등 후 상승 속도만큼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자연적인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국과 유럽의 경제 약세로 인해서 물가가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야데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과 전 세계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임대 공식률 또한 상승 어떤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어서 MMF죠. 기록적 6조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모두 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더 튀어오르기는 힘들고 이러한 이제 MMF 자금이 결국엔 주식시장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이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다시 오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중론자들이 좀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지금 너무 과열됐어. 네. 너무 AI야.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돈 흐름 보면 과열된 것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긍정론자들의 지금 의견입니다. 사실 강세 베팅을 하는 투자 1인용 주식에는요.
헤지 펀드 익스포저가 역사적 저점에 근접해 있다고 해요. 오히려. 그리고 방어적 소비재에 대한 투자 펀드는 이 노출도를 봤을 때 2020년 초에 비해서 8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방어주들을 더 사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고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포인트 더 높은 4% 포인트 더 낮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미 소비재나 많은 기술주의 그 어떤 과열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야 오히려 지금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낮아. 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소비재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라든지 그렇죠. 그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인데 예. 시장의 어떤 화랑기에서 많이 투자하게 되는 사이클로 네.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미 소비재에 많은 돈이 좀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뭐 과거보다 네. 4포인트 낮은 상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그 외에는 기술주도 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과열을 봤을 때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가 봤을 때 야 그렇게 과열된 건 아니야. 돈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과열됐으면 방어 섹터를 방어주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는 방어주에 많이 들어갔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모펀드의 현금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현금 보유량이 은근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계가 보유한 현금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전에 13조 달러에서 지금 18조 달러로 증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현금을 쥐고 있고 이 현금 자체가 아직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긍정론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할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신중론자들의 의견을 좀 보게 되면 고유가가 뭐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네. 기업 수익에 뭐 타격을 줄 것이고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또 공급망 이슈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을 좀 튀어오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가는 사실 시장에서 소화할 것이다 라는 긍정론자들의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이 전쟁이 일어난 후에 6개월 동안 유가가 $100 이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최고가는 $120까지 갔고요. 하지만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 사태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지난 2022년 초반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에즈 운하 에버그린인가요? 에버그린은 성가 사태가. 에버그린 맞습니다. 에버그린. 네. 에버그린이었어요? 그 네. 길막했던 거 맞죠? 길막했던 거. 네, 네. 맞죠. 그러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에즈 운하 사태도 있었는데 물론 유가가 급등을 했지만 공급망 이슈도 물론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과거의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지금의 이러한 유가의 어떤 변동성은 시장에서 분명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뭐 역대 최고치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경제 그리고 유럽의 경제가 좀 약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유가 상승 압력으로 또 계속 제한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타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감산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유가에 관련돼서 국가의 재정의 한 50% 이상 또 차지하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함부로 감산했다가는 국가에 큰 위기가 또 올 수 있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많이 이제 원유를 수출하는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유가 시장을 좀 상승을 뭐 계속 제한하게 되는 예,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그렇죠. 일어날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긍정론자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셰일가스 혁명, 셰일 오일과 셰일가스 혁명이 처음 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중동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에서 정말 이게 감산을 하라고 하는데 감산을 하자고 하는데 의견 일치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우디는 우리 감산하자. 이거 유가 계속 떨어진다. 막 이러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막 그 원유 생산량을 계속 늘려요. 막 알고 보면 늘려 있고 말고 보면 늘려 있고 막 이래. 그때가 딱 그랬었거든요. 야, 그 유가 내려간다고 우리가 다 같이 감산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누가 지금
그 시장 다 먹겠냐? 예. 미국이 다 먹지 않냐? 예. 그래서 이게 안 올렸, 그러니까 감산을 안 했었거든요. 예. 몰래 막 다 늘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 지금도 마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본인들이 감산하는 순간 미국이 그 시장 다 먹어버리는데 예. 우리가 왜 감산해? 막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오펙 게 아닐까. 플러스에서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예, 뭐 정말 어마어마한데 사실 앙골라가 난 감산 못한다. 네. 그래서 앙골라 그 생산량을 봤거든요. 네. 그냥 늘려줘도 돼. 좀 봐줬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예, 그래서 사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뭐 시장에서 어떻게 2024년을 막 끌고 가는 핵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자, 사실 뭐 이렇게 신중론과 긍정론 있는데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론자들은 명성을 얻고 예. 긍정론자들은 부를 얻는다. 우리는 부를 한번 얻어가시죠. 그렇죠. 우리는 부를 얻어가야죠. 예, 부를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2부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분, 또 좀 신나는 이야기, 네. 흥미로운 이야기 해주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